화려한 날들. 우린 다른 길을 걸어왔어. 내가 내 길에 들어오는 건 옳지 않아. 지역의 냉정한 거절에 상처받은 은호. 하지만 더 큰 폭풍은 지금부터였다. 정순이는 김다정을 향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고성이는 성재를 통해 은호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본격 실행에 옮긴다. 한편 지역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혼란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과연 두 집안의 갈등은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그리고 성재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사랑의 삼각관계는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지은호가 지역의 집안을 공식 방문했지만 지역은 다른 길을 걸어왔다며 냉정하게 거절했다. 고성이는 성재에게 은호를 끌어들이기 위한 재벌 연계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정순이와 김다정 사이의 모성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두 집안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딸 망치려고 작정했네요. 28화는 새벽 지은호의 방. 나는 베개를 꼭 껴안고 눈물을 참고 있었다. 지역 오빠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우린 다른 길을 걸어왔어. 내가 내 길에 들어오는 건 옳지 않아. 그 말이 가슴을 찌르듯 아팠다. 은호야, 아직도 안 잤니? 어머니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다. 네, 어머니. 조금만 더 있다가 잘게요. 하지만 정순이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엄마가 봐도 그 집은 우리 은호를 원하지 않아. 어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김다정, 그 여자 눈빛 봤니? 처음부터 우리를 깔보는 눈초리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역 오빠가 원래 결혼 생각이 없으시거든요. 결혼 생각이 없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데? 남자가 진짜 싫으면 애매하게 굴지도 않아. 분명 그 집안에서 반대하는 거야.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다. 혹시 정말 그런 걸까? 지역 오빠가 나를 거절한 진짜 이유가 집안의 반대 때문일까? 같은 시각 이지역의 방. 지역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나도 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 냉정하게 굴었을까? 지역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형아, 나야. 이지환의 목소리였다. 들어와. 지환은 형의 얼굴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 지은호 누나 일 때문에 고민이지? 지역은 대답 대신 담배 연기만 내뿜었다. 형이 그 누나 좋아하는 거 다 알아. 근데 왜 자꾸 밀어내려고 해? 우리 집안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역이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는 내가 안정된 직장 다니는 여자랑 결혼하길 바라시고 어머니는 집안 좋은 딸이 시집 왔으면 하시는데. 그래도 형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냐? 지역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이상철 집 거실. 김다정은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젯밤 지은호가 왔을 때의 상황이 자꾸 떠올랐다. 여보, 어제 그 아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철이 신문을 보며 물었다. 글쎄요, 착해 보이긴 하는데. 김다정이 망설이며 대답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가 정말 그 아이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좋아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냐? 김다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신중해야죠.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 조옥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다정아,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할머니의 예리한 눈빛이 며느리를 향했다.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어젯밤에 온 그 아이 얘기지. 할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가 봐도 괜찮은 아이더라. 무엇보다 우리 지혁이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잖아. 김다정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같은 시각 정순이의 식당. 정순이는 혼자서 식당 정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꾸만 어젯밤 일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다. 김다정 그 여자가 정순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분명히 우리 은호 무시하는 눈빛이었어. 그때 지강호가 들어왔다. 엄마, 뭐 때문에 그렇게 화나세요? 강호야, 너 누나 일 때문이야. 정순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집안에서 우리 은호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지강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누나는 또 당하고만 있고. 그러게 말이야. 내 누나는 너무 착해서 문제야. 지강호가 주먹을 꽉 쥐었다. 엄마, 제가 나서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 정순이가 급히 말렸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고성희의 집 서재. 고성희는 우아하게 홍차를 마시며 박성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곧 성재가 들어왔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성재야, 앉아. 고성희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부드러움이 있었다. 어제 얘기한 프로젝트 건 어떻게 생각해봤니? 지은호 씨를 우리 회사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자는 얘기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 그 아이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했잖아.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호텔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면 어떨까? 성재의 눈이 빛났다. 그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조건이 있어. 고성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직접 그 아이에게 제안하는 거야.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동안 내가 담당자로 붙어서 도와주고. 성재가 어머니의 의도를 눈치챘다. 어머니. 성재야, 기회는 만드는 거야.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사람 다 남한테 빼앗겨. 고성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지은호라는 아이 어머니가 봐도 괜찮더라. 무엇보다 진솔해. 성재의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은호와 더 가까울 수 있는 기회일까? 지은호의 카페. 나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다. 지혁 오빠의 거절이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은호야, 괜찮아?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그가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내게 다가왔다. 지은호 씨, 안녕하세요. 아, 성재 씨. 어떻게 여기까지? 커피 한 잔 마시러 왔어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성재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나는 커피를 내려주며 궁금했다. 평소에 이런 동네 카페에 올 사람은 아닌데. 은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인테리어 디자인 일 관련해서요. 성재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좋은 제안이 있어서요. 내 마음이 두근거렸다. 혹시 정말 좋은 기회일까? 카페 테라스. 성재와 나는 테라스에 마주 앉았다. 성재가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내밀었다. 저희 회사에서 5성급 호텔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찾고 있었는데 지은호 씨께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다. 프로젝트 규모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이런 큰 프로젝트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지은호 씨의 포트폴리오 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성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보다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나는 성재의 얼굴을 바라봤다. 진심 어린 눈빛이 느껴졌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재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지은오 씨가 능력 있는 디자이너라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개인적으로도 지은오 씨와 함께 일해보고 싶었어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제안이 아니었다. 이지혁의 회사. 지혁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에 빠져들었다. 은호의 상처받은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지혁아, 점심 먹으러 가자. 동료가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아, 미안. 먼저 가. 나는 조금 있다가. 혼자 남은 지혁은 휴대폰을 들었다. 은호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성재의 전화였다. 성재야. 지혁아, 지금 시간 돼? 잠깐 만나고 싶은데. 무슨 일인데? 지은오 씨 얘기야. 성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얘기할 게 있어. 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사 근처 카페. 성재와 지혁은 마주 앉아 있었다. 성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혁아, 솔직히 물어볼게. 지은오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대답 못할 말인가? 성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너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맞지? 지혁이 침묵했다. 내가 좋아한다면 나는 포기할게. 하지만 아니라면 성재가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지은오 씨에게 마음을 표현할 거야. 성재야, 넌 지금 어제 지은오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성재가 지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었나? 지혁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건 지혁아, 우리 친구 사이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내가 정말 지은오 씨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상처 주지 마. 아니면 나한테 기회를 줘. 성재의 말에 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정순이의 집. 나는 집에 돌아와서 성재의 제안서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다. 정말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다. 은호야, 뭐 그렇게 열심히 봐? 어머니가 물으셨다. 어머니, 일 제안이 왔어요. 나는 제안서를 보여드렸다. 박성재 씨 회사에서 호텔 리모델링 프로젝트 참여 제안을 해주셨어요. 정순이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 재벌 아들이? 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내 어깨를 잡으셨다. 은호야,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야. 그 남자 너 좋아하는 거 엄마 눈에도 보여. 어머니. 지혁이 그 자식이 너 차버렸으니 이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성재 씨는 지혁이와는 차원이 다른 남자야. 집안도 좋고 능력도 있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일 자체가 좋은 기회라서. 일이 좋은 기회든 아니든 결과는 같아. 너한테는 새로운 시작이야. 김다정과 조옥래의 대화. 저녁 시간 김다정은 조옥래 할머니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다정아, 내가 지혁이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게 눈에 보인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어머니, 지혁이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요. 결혼 생각이 없다고? 그럼 왜 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왔겠어? 할머니가 웃으셨다. 할머니 눈으로 봐도 지혁이는 그 아이 좋아해. 그래도 신중해야죠. 신중한 게 좋지만 너무 따지면 좋은 인연 놓쳐. 할머니의 목소리에 경험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 아이 진심이 보이잖아. 요즘 그런 아이 찾기 힘들어. 김다정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다정아, 돈이 전부가 아니야. 할머니가 며느리를 바라보셨다.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소중한 거지. 정순이와 지강호의 대화. 같은 시각 정순이는 지강호와 마주 앉아 있었다. 엄마, 누나가 그 재벌 아들이랑 일하게 된다는 게 진짜예요? 그래. 박성재라고 아주 좋은 집안 아들이야.
정순이의 목소리에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럼 이지혁이랑은 완전히 끝난 거네요? 당연하지. 그 자식이 우리 은호를 뭘로 보고 그렇게 차버렸는데. 정순이의 얼굴이 딱딱해졌다. 이제 우리 은호도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잘 살아야지. 지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 그런데 강호야, 너도 이제 정신 차려. 누나 보고 배워. 지강호의 얼굴이 복잡해졌다. 늦은 밤 이지혁의 방. 지혁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성재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정말 지은 오씨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상처 주지 마. 정말 자신이 은호를 상처 주고 있는 걸까? 자신의 선택이 옳은 걸까? 지혁은 휴대폰을 들었다. 은호의 번호를 누르려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지금 연락해봤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때 문자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김다정이었다. 지혁아,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지은호 씨 정말 좋은 아이 같다. 내 마음이 정해졌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라. 지혁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의 카페. 나는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나와 성재의 제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있었다. 정말 이 기회를 받아들여야 할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혁 오빠였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지혁 오빠. 은호야,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지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나는 다른 직원에게 잠깐 부탁한다고 하고 지혁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오빠, 무슨 일이세요? 지혁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혼란이 담겨 있었다. 은호야, 어제 내가 한 말. 괜찮아요.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정말 다른 길을 걸어왔죠. 은호야. 그리고 저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나는 성재의 제안서를 꺼내 보여주었다. 박성재 씨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제안을 해주셨어요. 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성재가? 네. 정말 좋은 기회예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요. 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은호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상처를 느낄 수 있었다. 은호야, 나는. 오빠 정말 괜찮아요. 내가 지혁의 말을 끊었다. 오빠도 오빠만의 길이 있듯이 저도 제 길을 찾을게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성재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성재 씨. 은호 씨, 혹시 제안 건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점심에 만나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나는 지혁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만나요. 전화를 끊고 지혁을 바라봤다. 지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럼 저는 들어가 볼게요. 오빠도 건강하세요. 나는 지혁을 뒤로 한 채 카페로 들어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혁이 나를 붙잡아 주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지혁은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며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바보였나? 점심시간 고급 레스토랑. 성재와 나는 호텔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예요. 그 기간 동안 제가 담당자로 함께 일하게 될 거고요. 성재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조건이 정말 좋네요. 나는 솔직하게 감탄했다. 지은호 씨만큼 재능 있는 디자이너라면 당연한 조건이에요. 성재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은호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 제안에는 개인적인 마음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재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저는 지은호 씨와 단순히 일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성재 씨, 지금 당장 답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의 마음은 분명하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성재가 내 손을 향해 손을 뻗었다. 지은오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지 않을래요? 나는 성재의 진지한 얼굴을 바라봤다. 이것은 단순한 일의 제안이 아니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대한 제안이었다. 같은 시각 정순이와 김다정의 만남. 정순이는 김다정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 마주 앉아 있었다. 김다정 씨, 솔직히 얘기합시다. 정순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정순이 씨. 당신 아들이 우리 은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정순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김다정이 당황했다. 그게 무슨... 어제 우리 은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정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차갑게 거절하다니. 정순이 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요? 무슨 오해? 정순이가 찻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다. 처음부터 우리 집을 깔보신 거 아니에요? 김다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지혁이가 원래 결혼에 대한 결혼 생각이 없다고요? 그럼 왜 우리 은호를 집에까지 데려왔겠어요? 정순이의 분노가 폭발했다. 분명히 당신들이 반대한 거죠? 정순이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정순이가 일어났다. 내 딸이 그렇게 상처받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찻집 안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정순이 씨, 일단 앉으세요. 얘기해 봅시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정순이가 가방을 들었다. 다행히 우리 은호에게 더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박성재 씨라고 아시죠? 그분이 우리 은호를 원하시거든요. 김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 우리는 당신 아들한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정순이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김다정의 가슴을 찔렀다. 정순이가 나간 후 김다정은 혼자 앉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다. 저녁 이상철의 집. 김다정은 집에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상철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정순희 씨가 그렇게 화를 내셨다고요? 네. 우리가 지은오 씨를 차별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상철이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 지혁이가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안 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김다정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다. 박성재라는 사람이 지은오 씨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 같아요. 박성재, 지혁이 친구. 네. 재벌 집 아들이라고 하던데. 이상철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그럼 지혁이한테 얘기해 봐야겠네. 지혁의 방. 부모님이 지혁을 불러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뭐라고요? 정순희 씨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그리고 박성재가 지은오 씨에게 정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 이상철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혁아,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결정해야 할 때 같다. 김다정이 아들을 바라봤다. 정말 지은오 씨를 좋아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라. 하지만은 무슨. 조옥래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셨다. 지혁아, 할머니가 볼 때 넌 그 아이 정말 좋아하잖아. 할머니. 사랑은 기다려주지 않아. 망설이다가 후회하지 말고 내 마음에 솔직해져라. 지혁은 가족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진심을 마주했다. 늦은 밤 지은호의 방. 나는 성재의 제안서를 다시 보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정말 이 기회를 받아들일까? 휴대폰이 울렸다. 지혁의 문자였다. 은호야, 내일 시간 돼? 꼭 할 얘기가 있어. 내 손이 떨렸다. 지혁 오빠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네, 시간 돼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해지겠구나.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역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다. 과연 내일 지역은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이렇게 28화는 모든 등장 인물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수렴되어 가는 긴장감 속에서 막을 내린다. 28화에서는 드디어 모든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각자의 선택이 명확해질 예정일 겁니다. 과연 은호는 성재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지역의 뒤늦은 후회가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회차 예상도 함께 기대해 주세요.